1930년대 정말 암울했던 시기죠. 일본의 지배를 받던 조선에서 소설 한 권이 어떻게 저항의 무기가 되고 또 민족의 얼굴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번 분석에서는요, 근대 소설이 그냥 단순한 읽을 거리를 넘어서 자신을 돌아보고 저항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됐던 그 과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이야기들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그 시대적 배경부터 한번 들여다봐야겠죠? 1930년대 조선은 정말이지 한마디로 혹독한 시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통치 아래서 사람들은 땅을 빼앗기는 건 기본이고 강제동원까지 시달려야 했어요. 이 어마어마한 고통의 한가운데 바로 민중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정말 끝없는 수탈과 억압의 연속이었죠. 여기서 민중이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해요. 이분들은 그냥 역사의 피해자, 이렇게만 볼 수가 없습니다. 억압 속에서도 어떻게든 저항하고 자기 권리를 찾으려고 했던 바로 이 이야기의 진정한 주인공들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이렇게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문학이 아주 새로운 무기가 되어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질문 당연히 해볼 수 있겠죠. 아니, 총칼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이야기 한 편이 도대체 무슨 힘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답이 바로 이 시대의 문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순환 구조입니다. 보세요. 식민 권력의 억압이 있죠. 그럼 민중의 저항이 생겨납니다. 그럼 문학이 바로 그 저항을 작품으로 재현하면서 사람들을 계몽시키는 거예요. 아, 이게 우리의 현실이구나 하고 깨닫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힘이 다시 모여서 사회 변혁으로 이어지는 일종의 선순환을 만들어낸 겁니다. 문학이 이 모든 과정의 심장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당시 소설들은 그냥 시간 때우기용이 아니었다는 거죠. 민중의 삶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 즉 반영의 역할을 했고요. 동시에 그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하는 계몽의 역할까지 했던 말 그대로 생존과 변화를 위한 도구였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작가들은 이 민중의 경험을 어떻게 그려냈을까요? 여기 아주 다른 두 가지 접근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가 두 명이 있습니다. 바로 강경애와 최명익입니다. 강경애는 민중의 거칠고 집단적인 현실을 정말 날 것 그대로 포착한 리얼리스트였고요. 반면에 최명익은 그 현실 속에서 고뇌하고 선택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을 깊게 파고든 모더니스트였습니다.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죠? 먼저 강경애 작타를 볼까요? 대표작 인견 문제는 이건 거의 다큐멘터리 같아요. 작가 본인이 직접 하층민의 삶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머리로 쓴 이념이 아니라 땀하고 눈물 냄새가 나는 그런 생생한 현실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이건 정말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진정성이죠. 반면에 최명익 작가의 시선은 인물의 안쪽, 즉 내면으로 향합니다. 민중을 그냥 상황에 휩쓸려 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 현실을 해석하고 스스로 길을 선택하는 주체로 그린 거죠. 그의 소설에 자주 나오는 이 기차에 올라타는 장면이 바로 그겁니다. 주어진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하는 그 능동적인 선택을 상징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시대를 앞서갔던 작품들에도 분명 한계는 있었어요. 특히나 여성을 그리는 방식을 보면 그 시대가 가졌던 복잡한 그림자가 드러납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두 작가의 성취와 한계가 딱 보이죠. 강경애는 여성 노동자의 고통을 정말 누구보다 생생하게 그렸어요. 하지만 그들의 투쟁이 결국 남성 중심의 혁명 이데올로기를 위한 도구처럼 그려지는 한계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최명익도 마찬가지예요. 진보적인 신여성을 등장시키긴 했는데 자세히 보면 남성 주인공이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조력자 역할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결국 해방을 외치는 이야기 속에서도 여성을 바라보는 남성적 시선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은 여전히 있었던 겁니다. 분명 진보를 향한 큰 걸음이었지만 그 시대가 가진 한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이야기가 남긴 유산은 정말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민중을 역사의 희생자에서 역사의 저자로 바꿔놨기 때문이죠. 이 과정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외부에서 주어진 억압의 역사였어요. 하지만 소설을 통해서 민중은 그 역사를 자기 이야기로 내면화하기 시작하고요. 마침내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는 주체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문학이 이뤄낸 정말 위대한 전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은 이겁니다. 1930년대의 이 소설들은 그냥 몇 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억압에 맞서 싸우고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현대 한국 민중서사의 뿌리, 바로 그 원형을 만들어낸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수많은 영화나 드라마 속 투쟁 이야기들이 사실 여기에 큰 빚을 지고 있는 셈이죠. 1930년대 조선의 이야기는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 아주 보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역사가 쓰여질 때 과연 누가 그 이야기를 정의하고 누가 그 펜을 쥐게 되는가? 어쩌면 그 답을 찾는 여정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